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은 잘 시작하셨나요? 저희 미국은 지금 이제 막 아침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까지 하나요? 지금 애 학교 보내야 하는데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냥 저희 차 안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틀어놓고 운전을 하시면은 안 될까요? 그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라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라이브를 보통 녹화를 이렇게 세이브 하거든요. 근데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글쎄 라이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꼭 웬만하면은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번에 좋은 내용 꼭 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1년 동안 고민하고, 어, 생각하고 정리해서, 시작한 라이브거든요. 선생님 한번 이제, 레이첼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아이고, 선생님 됐네요. 아유, 잘 안 깜짝 되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요? 네, 그런가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좀 룰을 바꿔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뭐 고민을 해서 왔는데 네, 네네. 일단 일요일 아침부터 텍사스는 음. 7시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은 다 학교 갔나요? 다행히 저희 남편이 오늘 오프데이예요. 아, 그래가지고 둘째는 제가 학교를 보내고 그 친구는 학교를 일찍 가거든요. 6시 15분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이제 저희 남편이 테이킹 케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고, 다행히 제가 이제 라이브를 어,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저희 다른 어머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쁜 시간대라 어, 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동시에 딱 할 수 있는 시간을 맞는다라는 게 그게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녹화본을 제가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번에 제가 주민 선생님하고 라이브를 했는데 그 녹화본이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아, 귀엽네요. 커피 냄새가 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것도 잘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거는 유튜브도 같이 진행을 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난다면 유튜브라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선생님은 좋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은 잘 시작하셨나요? 아우, 네. 저 새해를 이번 주에 어, 그 플루가 요즘에 유행을 해가지고 요리조리 어, 아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제가 맞아요. 항상 월요일마다 그 센터 친구들을 만나려고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만 가면 병을 다 음, 알고 와요. 아, 그 진짜, 저는 거의 집에 있다가 일주일에 음, 한 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germ에 expose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살짝 감기 아이고야. 기운이 한 이틀 정도 그러다가 오늘은 또 괜찮네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그,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학교를 안 가던 아이가 학교 갑자기 가면은 아프잖아요. 무조건 아프죠. 그리고 이 예. 시즌에는 거의 반 이상 친구들이 이제 콧물과 이 모든 germ이 다 이제 쉐어가 돼가지고 애들이 강하게 크거든요. 또 그 그쵸. 티처 아, 때는 안 아팠어요. 그 항상 그거 그러니까. 있으니. 그러게요. 네. 아,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아, 목도 안 아픈 다행이네요. 것 같고 초반에 막 약을 먹어가지고 잘 쉰 것 그렇군요. 같아요. 어저께 많이 안 바빴어가지고. 아우, 다행이네요. 좋네요. 저희는 네. 겨울방학 때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아파가지고, 어, 둘째가 농구를 하잖아요. 농구 친구한테 감기로 옮아가지고, 진짜,
엄청 심하게, 진짜, 진짜 음, 오랜만에 엄청 심하게 아팠어요. 3일 동안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열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거를 형한테 주고, 그 다음에 동생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온 주고, 가족이 이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다행히 이제 겨울방학 때 모든 친구들이 아프다가, 모든 가족이 아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날 쯤 되니까 이제 다 건강해졌다는. 아, 연휴 같은 거 있을 때 아프면 막 억울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 계획 같은 거 그러게요. 그러게 세워놨는데 말해요. 그러게 그리고 말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이번에 새로 좋습니다. 런칭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만났는데요. 이제 네, 먼저 왜 이 프로그램 런칭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저는 이미 들었지만 그, 그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시작하게 네, 됐는지요.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 안 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재밌겠네요. 예. 두 가지의 파트가 있었는데, 계기는 물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었고, 정말 제가 작년도 그렇지만,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AI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지만, 이 친구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어, 어른들도 되게 혼란스럽고, 특히 청년들이 되게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첫째가 대학생이잖아요. 첫째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지만, 사실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수많은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정말 수많은 그 AI의 전문가들의 강연들을 보고, 그러면서 뭐 뉴스도 매일매일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을 좀 이 시대에, 이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어, 잘 그 친구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가만히 지금 또 우리가 지금 뭐 대학 입시나 아니면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나가면 이미 시대는 진짜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게 공부를 한다면, 이게 정말 되게 나중에는,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생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아이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그러니까요. 되나, 라는 10년 생각이. 있다가 당장 2, 3년도 예측이 안 되는데 10년이 그러니까요. 돼야 이제 겨우 대학생 되는 우리 그, 막둥이 이제 생각해 그러니까요. 보면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작년에 특히 더 고민을 했고, 그리고 뭐 AI 그 GPT나 뭐 이런 것들을 특히 둘째가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됐고, 작년에는 이제 중학생이었잖아요. 이 둘째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 또래의 아이들이 AI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선생님은 AI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AI를 많이 사용하죠. 이제 저희 어, 퍼스널 비서로서 일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유료 서브스크립션도 하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떤 거 선생님은요? 있나요? 어떤 저는 거 있어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아, 다른 컴페티터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요즘에 음, 사실 저도 뭐 매일매일 일하고 뭐 만드는 거를 열심히 하지만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쟁자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 매번 공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름아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음, 얘기해 주는 거 정도이고, 저도 뭐 제가 뭐 AI의 뭐 척척 박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없죠. 그래도 지금, 잘 아유, 나름 힘들죠. 잘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더 노력하고 네.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이 시대의 변화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좀 되게 많이 갖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살만 칸,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이죠. 그분이 AI는 교육을 망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1대1의 튜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뭐, 하워드 가디너, 이분은 뭐,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얘기한 거는 정보를 요약하고, 그리고 AI 시대에 5가지의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교육에서 이 AI를 어떻게 가치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한 사람 것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산업혁명까지 나가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외국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걸로 배우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AI 시대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벤치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다 같이 거의 동시에 경험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AI가 어떻다라고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지금 보면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GPT와 지금의 GPT가 되게 많이 다르고요. 그때의 그락과 지금의 그락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때의 제미나이와 지금의 제미나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 그 영상도 매일매일 진짜 보는 거예요. 전에 영상은 거의 진짜 쓸모가 없을 정도로 다른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잘 따라갈 수 있느냐인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나. 엄마가 따라가기도 힘든데 전문가들이 따라가기도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50년, 5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보면 일반인으로 봤을 땐 그냥 엄마로서 그리고 또 교육자로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AI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다라고 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삶을 편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니, 둘째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차 안에서의 대화예요. 나는 숙제할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려. 너 오늘 숙제 많이 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AI로 다 돌려서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려. 나는 그냥 AI 다 써가지고 다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둘째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 많은 친구들이 AI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그냥 사용하는 것에 끝나면 사실 그거는 진짜, 어, 검색 엔진과 동일하죠. 구글 그렇죠. 지능처럼. 그렇죠, 선생님. 근데 처음 AI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걸로만 AI를 사용하는 단계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많은 가이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선생님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정말 거의 드물다. 이거는 진짜 무슨 스탠포드 교수님 정도는 돼야지만 숙제 이렇게 해와라. 그렇죠? 그 전공 과목을 이렇게 공부해라. 뭐 시험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드는 건 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숙제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서치를 할 수 있는지, 이걸로 조금 더 세이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편하고, 나의 궁금한 점을 되게 편하게 찾아주고, 사실은 진짜, 라이팅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진짜. 근데, 라이팅을 정말 되게 그냥 던지면 뚝! 하고 진짜 무슨, 나오죠. 그냥 마법처럼. 마법처럼 진짜 아예 그냥 던져주잖아요. 진짜 무슨 30초도 안 돼서 진짜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던져주는 이 달콤함을 과연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TV를 보면은 안 된다라는 그 시대. 그리고 네, 유튜브 라이브 하시면 링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도 열심히 지금 저장을 하려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 그, TV가 나왔을 때 TV를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뭐, 그 다음에 뭐나, 우리 전화기가 나왔을 때, 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은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얼마 전에도 저희 둘째 그 아버님, 친구 아버님이, 어, 제이콥은 몇 살에 그 핸드폰을 주었냐, 뭐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AI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 이거를 한 번 써본 사람이 과연 이거가 무슨 진짜 어떤 빅테크를 정말 부유하게 만드는,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많이 잃었고, 그쵸? 아마존에서는 뭐 3만 명이, 레이업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6만 명이 더 이제, 어, 그 레이업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타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미 줄였고, 구글이나 뭐 아주 빅테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줄이고 있고, 더 많이 나아가서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편하게 하는 이거를 과연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 번 사용했는데 숙제를 그냥 내가 진짜 뭐 일주일을 해야 될 거를 30초 안에 주는 이 달콤함을 과연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삶을 편하게 하는 어떤 것은 인간이 거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지금 상태에서 라이팅 디렉터님이신 레이치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는 지금 라이팅을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고 지금 그 학생들도 지금 이제 몇 명인가요? 라이팅 학생들 몇 명인가요? 지금이요? 그 예, 1대1 하는 친구들까지 넷까지 다 다. 생각하면은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있는 거. 그런가요? 음. 그러면 80명에서 90명의 그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다. 진짜 내가 이 돈을 내서라도 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 친구들. AI 선생님이 이제 글을 보면은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글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글을 보면 아, 이거 AI 썼다, 안 썼다. 아, 이 사람은 AI 좀 잘 썼네. 이거 좀, 이거 하수네. 이거 좀 고수네. 라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떠신가요? 그 아이들. 우리 이제 양날의 검인 것이 많은 한인 학부모님들, 이 AI 사용을 가정에서 권유를 하는 가정이 많이 없어요. 음, 이 컨버세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한 5학년만 돼도 학교에서 다 배워오거든요. 뭐, 나쁜 거 배워오듯이. 음, 막 다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요리조리 써보고, 그 인터랙션을 해보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해본 적도 모르죠. 없으니까, 예, 일단 무작정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음. 아이들이 몰래 하다 걸린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야, 그렇게 사용하면 네 실력이 늘겠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치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음, 굉장히 안 좋은 이 악의 그 중심처럼 그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음, 그 금지를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라이팅 과제를 해오거나 할 때 AI를 너무 티나게 써서 막 걱정이다 이런 거는 저희 세모네모 라이팅 프로그램에 많이 없었지만 하지만 음, 간혹 쓰다가 걸리는 친구들은 보통 6, 음. 7학년 정도 된 남학생들이 많이 남학생들, 걸리거든요. 제 남학생들.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 같은. 제 네. 생각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여자친구들, 음. 남자친구들이든 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으나 음, 도전적으로 귀찮으니까 요렇게 해보면 안 들키겠지 하면서 트라이 해보는 게 음, 보통 남자애들이 조금 더 몰드하지 않았을까 이런 웃긴 얘기가 음, 있네요. 근데 보통 쓰면 단번에 걸리고요. 왜냐면 음,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안 걸리게 요리조리해서 잘 버무리는 거를 교육을 받지를 않았기 음, 때문에 단번에 티가 음, 납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그렇죠. 쓴 거랑 이번 주에 쓴 거랑 너무, 학년이 막 4학년씩 차이가 나면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보통 숙제를 읽게 시키는데 자기가 쓴 것도 못 네. 읽잖아요. 그러면은 어 마이. 어떡해. 네. 민망하죠. 완전 그거는 티가 나겠네요, 진짜로. 티가 나죠. 자기가 쓴 네. 그 단어도 못 읽는데 너 이거 못 무슨 뜻인지 알아? 읽는데. 이러면 모르잖아요. 너무 웃긴 그러니까 상황이야. 검수를 안 한 네. 거죠. 검수도 안 하고, 검수를 해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쓴 것보다도 더 막 알쏭달쏭하게 막 네. 읽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안 쓰게, 왜냐면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이게 그렇게 되게 쉽게 요술방망이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거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쓰게 해야 되는지, 엄마는 고민에 빠지고, 이거를 쓰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실력을 늘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도 어렵고, 왜냐면 전문가들도 지금 알아가는 상황인데, 아, 엄마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주 그냥 하루에도 할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밥도 해야 돼, 주압도 해야 돼, 픽업도 해야 돼, 뭣도 챙겨야 돼, 뭐 액티비티 있으면 그것도 가야 돼, 할 일이 정말 많은 이 상황에 그 AI의 전문가처럼 찾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주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도 1년 전에 AI와 지금의 AI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뇌과학자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진짜 AI에 대한 그 전문 인사이트를 아주 잘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분의 영상은 진짜 꼭 찾아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말은 잊어주세요. 어, 네, 왜냐면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송영길 데이터 과학자 그 시대 예보에 대한 매년 그 달라지는 그 시대에 대한 전문 그 인사이트를 책으로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꼭 진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분은 김대식 교수님, 그리고 송영길 데이터 과학자님, 요 두 분은 정말 쉽게, 아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 AI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2026년은 어떻게 지금 살아나가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뭐 교육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뭐 생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아, 그때 제가 얘기한 지금은 아니더라. 이것까지 발전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변할지 감이 안 온다. 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AI는 이제 삶으로 같이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알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러 가지의 그 이제 인사이트를 제가 2025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이야기를 사실은 초등학교한테 반영한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 이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은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단어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능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진짜 되게 많은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파고드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의식할 줄 모르고 상대방이, 선생님이 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정도는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들도 선생님의 그 주관식 문제에 답을 내리는 주관식으로 답을 1번, 2번, 3번, 4번에 그 객관식은 선택을 할 수는 있어도 선생님이 갑자기 주관식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있나요? 많이 줄고 있어요. 정말 많이 줄고 있어요. 줄었어요.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고 있나요? 5년, 10년 음,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 끈기랑 음, 그 문제를 의식해서 주관식이라는 게 사실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생각과 그 모범 답안을 버무려서 더 뛰어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음, 이 정도 뭐 4점 만점 4점짜리 대답이 있는데 2점짜리밖에 못 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정답의 퀄리티가 점점 아쉬워지고 있다. 이게는 사실 어,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점점 더 아이들이 서페이스 레벨로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너무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답이에요.
AI랑 로봇으로 네, 똑똑해져도 우리 네,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이 프로블럼 네. 솔빙 스킬스를 트레인할 그런 기회를 많이 잃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정보는 다양해지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말 인사이트가 엄청난 그 무슨 교수님의 논문까지도 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예, 유튜브에도 그냥 진짜 지금 무슨 교수님 정도의 지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진짜 전문 지식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엄청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 진짜 매일매일 진짜 요즘 아이들을 만나는 이 선생님께서 봤을 때 그런 생각, 주관식 문제, 너는 왜 그 생각을 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답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정말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간다면 너는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니? 라는 거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2025년부터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 수많은 AI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부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AI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와 내가 함께 가서 AI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왜냐면 AI는 너무너무 진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퍼스널 어시스턴트처럼 너무나 편하게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똑똑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AI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AI에게 질문을 던지기가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너는 왜 그 생각을 했니? 라는 것도 어려운데 너는 왜 그 생각을 했니? 라는 질문은 더 어려운 거예요. 넌, 질문을 대답하는 애, 것보다 만드는 게 훨씬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AI는 내가 질문을 줘야지만 더 좋은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AI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냐면 AI는 여태까지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아주 간단한 리포트로 써머리로 해줄 수 있는 아주 초고속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 AI에게, 이 진짜 똑똑한 이 AI에게 이 수많은 것들을 진짜 30초 만에 해줄 수 있는 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내가 주어서 더 좋은 세상에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다른 생각들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여가지고, 그러면 어머님들한테 쉽게 얘기해 드린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때 우리들이 정말 되게 진짜 포커스 할 수 있는 AI 시대에 가장 그래도, 어, 거의 그냥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데, 그럼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끈기도 있어야 되고, 금전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리서치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의 것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극복해서, 아, 내가 진짜 이거를 망쳤구나. 라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나, 회복,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회복 회복 탄성. 탄력성, 탄력성,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의식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의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책을 읽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옛날부터 AI가 없었던 시절부터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책 근데 벌써 읽고 있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책도 벌써 읽고 있죠. 근데 그 책을 읽었을 때, 천 권을 읽었을 때 어떤 아이가 천 권을 읽었어요. 뭐 만 권을 읽었어요. 우리 아이는 전집을 읽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집을 읽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 어떤 문제 의식을 느꼈는가? 아주 단순하게. 왜 이 작가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왜 이 주인공을 굳이 거기에 그 시대에 했을까? 놓았을까? 그 주인공 거기에 놓았을까? 왜, 아까 전에도 산업혁명을 얘기했지만, 산업혁명도 있고, 세계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두바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작가는 굳이 나의 주인공을 이 시대 배경에 놓았는가? 라는 걸 궁금해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 권을 읽든 만 권을 읽든 그냥 읽은 것에서 끝나는 건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거가 왜 그렇게 된 건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결국에는 책을 읽어야 된다. 라는 거에 이제 결론이 이제 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진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제 인제 진짜 본론이에요. 인제 본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선생님 지금 시간이 좀 괜찮으신가요? 이 이야기 이제 네네, 해도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제임스가 학교에서 북페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북페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이 북페어라는 건 뭐냐면 또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좀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또 학교에 네, 있었으니까. 보통 북페어라고 하면은 음, 스컬러스틱이라든지 다른 대형 서점에서 서점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이들이 직접 캐시를 가져와서 원하는 책을 사고 구경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점은 또 펀팩은 그 장난감도 네. 요리조리 있거든요. 아, 슬라임 같은 있죠. 거. 그래서 저희 있죠. 선생님들이 보통 금지를 시키곤 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오, 사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 책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사라라든지 그런 음, 서제션을 주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북페어 음. 보내기 전에 엄마랑도 먼저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그런 북페어에 제임스가 하게 됐군요. 네, 네. 그 북페어가 요즘에는 또 이제 엄마 아빠들을 초대를 해서, 예, 요즘에 초대를 해요. 너무 그러니까는, 좋네요. 예, 어떤 그 이벤트와 함께 버무리는 거죠.
무슨 사이언스 이벤트가 있다, 학교에. 그러면 그 뷔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들과 런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 날에 하는 거죠. 그 아니면은 뭐, 그랜페어런트 데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날에 그 뷔페가 있어서 그랜페어런트와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 그랜페어런트를 데리고 가가지고 북을 사는 이제 거예요. 그 그랜페런스의 지갑으로 이제 쇼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어쨌든 그런 북페어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 북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작가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지만 요즘에 어떤 어머님은 아, 이제 진짜 완전히 책을 팔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는구나. 라고까지도 어떤 어머님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책을 고른 그 책이 정말 되게 신선했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The Billionaire as a Life라는 책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중학생 아이입니다. 네,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 가족 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 어떻게 나중에 사용하게 결국에는 되었는지에 대한 되게 인트레스팅한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 책을 막 진짜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을 빌리어네어를 딱 골랐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되게 신선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책이 너무 신선해서 이 책을 보자마자 와, 이거를 우리 그 팔로워 분들에게 진짜 미국에도 살고 계시고 한국에도 살고 계시고 정말 세계 다양하게 살고 계신 그 어머님들에게 소개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소개해주면은 사고서 이거를 또 그냥 내비둘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북에 대해서 가이드도 좀 드리고, 어떤 책이다라는, 어떻게 읽으면 좋다라는 것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리면 또 조금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어, 좀 어려운 단어, 거기에서 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도 좀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단어를 쭉 뽑았어요. 단어를 쭉 딱 뽑고 나니까, 아, 이거 단어 공부만 해서 이 책을 또 그만두면은 너무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꼭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은 그런 컴프리헨션 퀘스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쭉 뽑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전달드리면, 아, 어머님들이 아이가 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하고 나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권의 책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근데 그 책이 예전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해리포터나 매직 추리어스나 뭐 이런 책들이 아닌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진짜 학교 선생님들도 추천하는 그런 다양한 책들 너무 많잖아요. 진짜 선생님도 이런 책들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책들도 있으시죠? 그럼요. 그런 흑독서도 책들. 있고, 예. 그, 말씀하신 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많이 들어간 그런 책을 또 선호하기도 해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책. 네. 근데 그 책을, 그,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정말 좋은 그 책을 고른다는 게 어머님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빌리어네어의 그 책을 딱 봤을 때, 이거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책들을 좀 우리 아이가 직접 고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도서관에 가가지고 고를 수 있지만, 사실 도서관에 가서도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괜찮은 책을 고른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또 골라서 그거는 또 따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읽지 말고 이것만 읽어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 책을 그렇게 좀
진짜 인사이트가 많으신 우리 레이첼 선생님과 제가 좀 골라서 요거를 새 책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 꼭 알아야 될 책들, 학년별로 꼭 알아야 될 그 어휘들,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은 그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특히 요즘 그 진행되는 그 책을 읽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떤 분들이 고르기 어려운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좀 한 달에 한 권씩 정도만 읽어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더 나아갔던 건 뭐였냐면, 아, 이걸 글로 정리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을. 글로 정리하는 거. 책으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생각까지도 나왔는데, 그걸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그걸 정리해 하는 건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걸 혼자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구독 서비스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저의 롱 스토리였습니다. 그 네네. 선생님께서 이거를 네네네네. 고민하시면서 음, 사실 지금 삼형제를 길러보면서 정말 내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쉽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 엄마의 부담을 덜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 완전 라이팅 들었죠. 부분에서 조금 더 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팅. 어떤 라이팅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머님들이 라이팅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제임스가 2학년 때는 이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2학년은 리딩을 그렇죠. 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물론 라이팅도 합니다. 2학년도 킨더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전적으로 라이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제 3학년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더 많이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또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생각을 잘하는 것과 그걸 글로 표현한다라는 건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선생님 더 잘하시겠죠?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3, 4학년은 사실 뭘 안 시켜도 요 음, 정도면 됐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많이 떨어져요, 성적이. 라이딩이 많이 음, 어려워지면서 아이가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렵다,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가서 이제 도와주려고 부랴부랴 찾다 보면은 사실 벌써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4, 5학년 때 많이 준비를 시켜서 올라온 경우가 좀 안타깝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첫째만 있으신 경우나 그 아이가 하나 음, 외동이거나 할 음, 때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준이 확확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AI가 이제 질문을 주고 이거 써줘라고 하면 30초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라이팅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AI보다 이 인간인 우리 아이들이 라이팅을 더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리딩을 아주 잘해서 책을 아주 잘 읽어갖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걸로 잘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글을 쓸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뚝딱하면 나올 수 있는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이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라이팅을 써야지만 이제는 잘 쓴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도 안 됐었는데. 원래, 원래도 안 됐는데 예, 이제는 진짜 예.
물러날 예, 곳이 없는 없다. 지경이죠. 그 이제는 시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AI 시대에 이제 글도 뚝딱하면 써주는데 이거 이제 글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배울 필요가 없지 않냐. 별 이렇게는. 필요가 없지 않은 거 아닌가? 그거 책 이제 뭐 넣으면 이거 제목만 넣어도 썸머리를 써주는데 이제 그럼 책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초반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양극화 시대에 AI에게 AI보다 못한 AI에게 릴라이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이팅이라는 게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적은 그 글만 보이잖아요. 몇 페이지 음, 썼다. 무슨 단어를 음, 썼다. 문법을 요런도를 틀렸다. 이런 결과만 음, 보이는데 사실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사고한 거가 나만의 것으로 버무려져서 그 나오는 그 과정이 있죠. 머릿속에 무슨 과정이 일어났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 모든 분들,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근에 쓴 책에 서머리를 한 페이지 써보라고 누가 말을 했으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분명히 어렵죠. 다시 책을 음, 열어봐야 되고, 분명히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쳐놨어야 되고, 음, 챕터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짧게라도 적어놓은 사람만이 그 음, 서머리를 적을 수 있잖아요. 음, 왜냐면은 음, 그 음, 어떤 사람들도 AI처럼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고, 망각이 날아가잖아요, 기억이. 우린 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챕터마다 적어서 요약하는 그거부터가 벌써 스킬이에요. 왜냐면 음, 내추럴하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글을 읽을 때 챕터마다 서머리를 쓸 거야.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생각이 음, 나오지 않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이런 라이팅 자체가. 우리 음. 사람이 글 쓰고 라이팅을 한 그 시대가 인간의 히스토리보다 훨씬 짧거든요. 그렇죠. 그 글을 쓰고 읽는다는 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음, 어, 당연히 아웃풋, 뭐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만 생각을 하면 AI가 똑딱하겠죠. 저희가 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머릿속에서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똘똘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 리딩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라이팅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잘, 맞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가 100% 완벽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 물론 이제 앞으로는 더 정확해지게 가겠죠. AI가 이제 더 정확하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의 문법이나 뭐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 문법이나 아니면은 그 내용이나 놓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기르면서 AI가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날이 되기 전에 나는 그거보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AI가 여태까지 그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해야 되는 날이 왔고, 그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서 나의 아이에게 잘
우리 아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나의 생각과 항상 다르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기 뿌리, 별개된 예,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럼요. 인격체죠. 인격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어른은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 방향은 제시해 줌을 받은 아이와 제시해 줌을 받지 않은 아이는 엄격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아주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아이들과 그걸 준비하지 않은 아이는 다를 거다.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더 깊게 사고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그 아이들은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요번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게 된 거는 단어들 그리고 질문들 그리고 라이팅 프롬프트가 이제 나가는데 그 라이팅 프롬프트는 어 웬만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문제 해결 능력, 왜 그랬는지에 대한 프롬프트가 많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라이팅을 쓴 걸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걸 저학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고학년들은 레이첼 선생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레이첼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라이팅을 제출을 하는 그 작성 방식과 질문은 다달이 한 번씩 받아보시는 그 워크지에 포함이 될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AI 얘기를 그 신나게 했지만 이번에 라이팅에 대답을 할 때는 AI 없이 아이의 생각과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그렇죠. 아이들께 지도를 해주시고 그거를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첨삭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거에 대한 룰도 조금 길게 자세히 적어 놓았기는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데이시 있을 거예요. 왜냐면 두데이시 없으면 저희가 다달이 저희 브레인을 이 책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피드백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몇 달 전 거, 1년 전 거를 나중에 보내시고 나서 첨삭을 요청을 해주시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 가장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듀데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잘 매니지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보내드릴 예정.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진행해 주실 아이들의 학년은 어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네.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할 친구들은 2학년에서 4학년 사이 요 이제 저학년 친구들 우리 레이첼 선생님이 고학년 친구들 또 우리 레이첼 선생님이 워낙 또 고학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요즘 그 아이들이 어떤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가 있었냐면, 이 아이의 그 글이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제임스예요. 제임스가 지금 3학년인데 3학년이 이제 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사실 우리가 글을 제일 잘 써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각각의 리딩도 단계가 있듯이 라이팅도 성장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학년 친구가 그 다음 단계가 가기 위해서 4학년을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가라는 그 평가를 드릴 겁니다. 이 친구는 3학년인데, 지금, 어, 2학년뿐이 아직 안 나오는데요, 어머니. 이 어휘나 이 문법이나 이 글을 보았을 때 아직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평가가 나갈 거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3학년인데 2학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3학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라는 그 예시를 보여드려서, 예, 이런 식으로 매달, 예,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 1년이 다 되었을 때 나는 12권의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12권에 대한 책을,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글로 표현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만큼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아직 책을 읽는 자세는 되지는 않았어요. 아예.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는 그것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이 한 그 문단을 쓰는 것도 몰라요. 그렇다면 클래스를 먼저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고난이도의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2학년이면 2학년 정도는 할 수 있는 3학년이면 3학년 정도는 될 수 있는 4학년이면 4학년 정도는 될 수, 5학년이면 5학년 정도는 될 수 있어야지만 아니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5학년인데 4학년 정도 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는 될 수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내가 책을 읽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책을 읽고 생각도 같이 엄마와 같이 하고 그리고 그거를 쓸 수 있는 그 자기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아이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미니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저희가 그 리딩 파닉 스킬을 리모트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르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최소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2학년 끝자락 정도에 되는 음, 파닉스까지, 고급 파닉스까지 가능하신 거는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가정에서 읽어보셨을 텐데, 읽으면서 뭐 읽었어? 라든지, 어디까지 음, 읽었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되기 음, 때문에 분명히 질문을 하셨을 네, 때, 그렇게 나오는 네, 질문을 봤을 때, 음, 뭘, I don't know? 아니면, 뭐, 그냥 읽었어. 재밌었어. 요 정도로 너무 음, 짧은 단답형으로 나와서 엄마가 너무 음, 답답하다. 뭘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러스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실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괜찮겠지 하고 살짝 눈을 흐리게 하고 있으면 진짜 몇 년이 지나가 버려요. 1년, 2년 음, 순식간에 지나가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해볼 걸. 그때 시험이라도 음, 봐볼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레벨 많죠. 테스트 만약에 너무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추천을 드리고, 음, 우리가 아이가 학교에 가서 뭐 페런트 티처 컨퍼런스를 들었어요. 뭐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뭐 아이들이 음, 학년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 있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셨으면은 웬만해선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웬만하면 제 생각에도 성적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왜냐면 또 미국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다 잘 주시잖아요. 네. 그쵸.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 네. 웬만하면 잘 나왔고 그리고 뭐 학년 수준은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도 이 친구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요 정도 얘기는 안 나올 정도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친구들은, 이 친구는, 성적은 괜찮은데 왜 책을 안 읽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 좀 성적도 괜찮고 학교도 괜찮게 잘 따라가는데 이거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친구들은 특히 더 조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학년 수준의 라이팅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궁금하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냐면은, 어, 요즘 트렌드의 책들을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어서 이 지금 미국의 문화, 그리고 세계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책을 사랑하고 음, 너무너무 잘 읽는 어, 친구들은 오히려 더 좋은 액티비티가 될 것 같은 게 제가 작년에 골로 책을 많이 읽는 거를 목표로 해서 50권 넘게 읽었어요, 정말 작년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사실 좀 외롭거든요. 왜냐면 내가 읽은 거에 음, 대해서 대화도 하고 싶고, 특히 너무 음, 좋았다. 이런 식의 책이면은 막 일부러 유튜브도 찾아보고, 어, 작가가 누가 썼는지 그 사람 인터뷰도 찾아보고, 뭐 네, 레딧이나 굿리드 같은 그런 책에 대한 커뮤니티가 음, 있으면 그것도 찾아보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도 보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이 책에 진짜, 대해서 대화해보고 싶고, 여러 캐릭터가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도 궁금하고, 내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맞아. 식으로 엄마를 붙들고 자꾸 책 얘기를 하는 애들. 막 그렇잖아요. 조금 살짝, 그런 피곤할 수 친구는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제가 좀 좋죠. 들었을 때 좀 음. 피곤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을 때, 그거를 액티비티로 승화를 해서, 뭐, 라이팅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써볼 수 있다. 아이가 조잘조잘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는 정말 이거를 2020, 또도라는 그 AI 시대의 그 전문가들의 내용 다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인간이 정말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과정을 딱 보았을 때, 이거 다 했습니다. 앞으로의 공부는 원래 자기주도도 중요한데, 이거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한 단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 어떤 이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라면 이거는 정말 진짜 되게 좋다. 나도 이번 기회에 거기에서 진행되는 그 책은 좀 읽어봤으면 좋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왜냐면은 책을 읽어봐야지 또 좋은 질문을 또 우리 아이에게, 물론 질문은 다 보내드릴 거지만, 조금 더 나은, 그거보다 또 더 나은 이야기를 또 같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좋은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 책들, 보고 한번 같이 진행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요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제가 레이첼 선생님 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 잘 쓴 글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잘 쓴 글을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좀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잘 쓴 글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잘 쓴 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쓰는 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이 친구 되게 성취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것도 어느 한 방향의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선생님 또 얘기했듯이 또 이거 얘기하면은 또 막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같이 그 책 잘 읽었니? 그 책 어땠니? 뭐, 같이 읽은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너무 그리고, 좋겠네요. 그리고 또, 라이팅에 대한 것도, 라이팅 내가 이렇게 썼는데, 뭐, 어떻게 썼어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도 또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제 선생님. 네, 좋습니다. 이제, 언제 시작하고, 음, 어떻게, 사인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오늘 시간부터 얼리버드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녹화본을 남겨놓을 건데 녹화본에는 상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상세 내용이라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제 얼리버드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등록을 하실 수 얼리버드의 혜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임스가 정말 선택했던 그 빌리어네어 as a Life 그 책을 엑스트라로 드립니다, 요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라이팅 그거 더 한 권 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할인도 요번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리버드 혜택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는 날이 14일부터 정식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14일, 미국 날짜로는 14일이고 한국 날짜로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이제 정식 등록이 되는데 그 전까지가 이제 얼리버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일부터, 14일부터는 정식 등록이 이제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이제 등록 14일 날 등록하신 분들 차례대로 이제 그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뭐 마지막 주 됐을 때 전달될 예정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어, 3주 동안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거를 어머님들과 읽은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라이팅을 해서 마지막 주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음, 그런 게 이 있으면은 방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책은 되게 다양하게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또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컨버레이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분들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레이첼 선생님과 제가 할 수 있는 좀 더 유니함, 이 프로그램을 레이첼 선생님과 정천 선생님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왜,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신다면, 이 책의 선정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미국 트렌드에 맞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26년을 살았어요. 아이가 벌써 이제 대학교까지 갔고, 대학교가 간 친구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친구,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생 친구까지 있는 그 많은 그 학년들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또 우리 다양한, 진짜 우리 세문에 진짜 좋은 선생님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 다양한 선생님들 많이 만나면서, 그리고 다양한 세계에 있는 많은 어머님들 만나면서 선정한 그 책, 네, 유니크한 그 책의 선정이 일단은 되게, 다른 곳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것은 라이팅의 리뷰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수준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아이가 요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단계별로 성장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 썼던 내용과 마지막 12권이 되었을 때의 그 라이팅이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6년만 하는 게 아니고, 2026년, 202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 이 아이의 성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벌써 어떻게 되나요? 벌써 그렇게 깊게 읽은 책이 3년만 지나면 몇 권이에요? 36권이, 몇 권인가요? 36권 맞나요? 맞아요. 맞나요? 제 수학은 잘 못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제대로 읽는 게 36권만 되더라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 자체의 그 사고가 변화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 보는 그렇죠. 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그게 바로 맞아요. 독서의 그 힘이니까. 완전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예, 그런 유니크함이, 저희 프로그램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프로그램에, 요번 달에 같이 시작하셔도 뭐 제일 좋고, 뭐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다음 달에 등록을 하셔도 괜찮고, 편하게, 이건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편하게 등록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어, 다른 것들, 또 세븐앤모 하면은 좀 프리미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구독 서비스는 되게 라이트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예, 다른 그 어떤 요런 세트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예, 좀 편안하게, 마음이 좀 가볍게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 예, 전달드리고요. 오늘, 진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흥분한 상태여가지고 막 이야기가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선생님도 피곤하실 텐데, 지금 아유, 아닙니다. 한 시간이 넘게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같이, 제가 요 프로그램 선생님한테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정말 우리 레이첼 선생님은 우리 세모네모의 보석 같은 존재예요. 아유, 보석 같은 이제, 존재이거든요. 제가 진짜 우리 음, 세부세무의 보석 같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또 많기는 하지만 또 특별하게 또 디렉팅도 너무 잘하시고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도 감사합니다. 너무 어떤 그 전문가들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트렌드를 진짜 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디렉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르치고 만나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도 만나는 그런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예,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이 네. 선생님만큼 잘하실 수 있는 분은 아유, 없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처음 라이팅 시작할 때는, 음. 리딩과 라이팅은 별개로 봐도 되지 않나 싶을 만큼 라이팅에 집중을 해서 몇 년을 지내보았는데, 가르치고 디렉팅을 하면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렇죠.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책을 읽게 시키고 싶은 음, 거예요. 음, 이게 하나만 타면은 그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아이들이 음, 사고를 하고 요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견에 대한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그 가져오는 그 증거가 너무 빈 깡통 느낌이에요. 이게 번지들한데 그 음, 크리티컬한 그 포인트를 딱 집어내지 못하는 게 사실 5, 6, 7학년 아이들이 되고 음, 나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리딩을 많이 많이 저학년 때 해야지만 아이들이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메꿔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맞아. 라이팅도 잘하고 싶고 라이팅은 사실 모든 공부의 그 결정체잖아요. 라이팅 없이는 꽃이죠, 꽃. 공부를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사실 음, 라이팅을 잘하면 결국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때의 리딩이 답이다. 정말 이건 음, 진리입니다. 왜 다들 진리는. 이렇게 몇십 년, 몇백 년을 리딩을 시켰는지 이제 그렇죠. 보이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너무,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 선생님은 리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저는 리딩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생각했는데, 라이딩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나왔다라는 함께 가야 되는 것 거죠. 같아요. 그쵸. 함께 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원서 리딩을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한테도 또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원서 리딩을 하시면서 이거를 엑스트라로, 매달 한 권씩 또 이렇게 사이드로 읽을 수 있잖아요. 책을 예, 예. 해야죠. 예. 특히 아이들 바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년이 더 바쁘고요. 내후년이 더 바쁘고요. 진짜 시간 없어요. 갈수록. 그래서 사실 올해가 제일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 11학년이 아닌 이상. 정답이네요. 아이들 11학년이 아닌 키워보지 이상 않으시는 우리 멸치 익스큐즈가 선생님이 없어요. 저보다 더 잘하네요, 진짜. 이제 정말 네. 그 시간 없다 이거는 사실 그 음, 입시생이 아니면 있습니다. 책 한 권 정도는 뭐 한 맞아요. 달에 4시간만 투자해도 하거든요, 사실. 어, 진짜 할 수 질, 있어요. 진리네요. 맞아요. 네, 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예.
저희 막내도 요번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 라는 걸 했어요. 읽긴 읽더라. 할 수 제약성을 좀 있어요. 주니까, 북이 이만큼 두꺼웠습니다. 이만큼 두꺼웠어요? 조금 줄어들어야 되나? 이만큼 두꺼웠었는데, 읽더라. 그 자리에서 읽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 순서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이팅을 같이 해보고 싶어갖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책으로 라이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많죠, 막. 이 이야기 어, 보따리가 가득 차가지고 얘기하고 어. 있어가지고 그런 쓸 친구가 말이 아니에요. 많아져요. 이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시 읽고 생각하고 해서 쓰고 싶은 건 있구나. 쓰고 싶은 게 있는 거구나. 쓸 말이 없어요. 이건 제대로 잘 안 읽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안 예, 읽었던지 책이 어려웠던지 뭔가 리딩에 문제가 어려웠던지. 있었던 거예요. 완전, 예, 정확하십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한 권의 책이 정말 마무리가 되었구나. 이거 문제 해결 능력 1포인트 얻었구나. 좋습니다. 1포인트는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더 뿌듯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요. 그리고 네. 그 라이딩을 모아놓으라고 추천해 주신 거를 음,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라이딩을 하면서 제가 쓴 글이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지 몰라도 너무 아까워요. 쓰고 나면 이거 버리기가 너무 진짜요. 아까워요. 그래서 바인더에다 다 네. 모아놨어요. 몇 년치를. 몇 년치를 다 진짜. 모아놓고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이 칭찬했던 거. 아니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와. 줘서 다시 써줬던 단어를 다 하이라이트를 해놔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네. 새로운 에세이를 적을 때 그거를 돌아가서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했었지?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엑스트랙을 음, 해와가지고 적고 그렇게 하면 또 칭찬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음. 또 생각해보니 자기도 학습처럼 한 거죠. 그때 그 저기, AI 없던 그 이게 바로, 시절에 이게 바로 자기 주도예요. 예. 그때는 또 날것으로 했어야 됐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더 네. 똑똑하게 할지 몰라도 그런 네. 식으로 모아놓으면은 아이들이 자산이 되고 또 음, 써놓으면서 또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이게 맞아. 그 파일 모러를 쓰면은 뇌에도 많이 남는다고 또 음,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욱더 추천해 드립니다. 완전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임스가 라이팅한 거 저도 다 모아놓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엉망진창인 것도 모아놨어요. 왜냐면 엉망진창이어야지만 나중에 봤을 때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오히려 좋죠. 지금 처음인 네, 거, 엉망인 거 오히려 좋아. 네. 왜냐면 몇 달 있으면은 또 어. 드라마틱해 보이기 때문에. 완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못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결국에는 판타스틱하게 성장될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 스펠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내용도 이상하고 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봤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에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거를, 끈기와 근성을 기르는 그렇죠. 파즈ル반 그거 네. 그게 또 문제 해결 익스피리언스죠. 능력인 거예요, 맞아요. 또. 네. 맞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엉망진창이었던 내 라이팅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내가 이렇게 성장이 되었다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것들에서 조그맣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못 읽는 친구인데 12권을 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우리에 들어와가지고 방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나갔어요. 그 결과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한마디, 엄마가 한마디 해주면 아이고, 요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니, 오, 너 정말 대단한데? 여러 가지의 말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 저 맞아요. 대단한데? 뭐, 이렇게 지금 이랬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이제 너는 중학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엄마 생각에. 역시 아들맘이에요. 정말 아들에게 잘 먹히는. 남자애들에게 그게 너무 네,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자애들도 네, 중요하겠지만, 네. 남자애들은 그 인정받는 거에 그 정말 목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저도 또 남자친구들 볼 때 엄청 띄워두고, 와, 음, 멋진데, 막, 음. 그런 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아이들 다음 그쵸. 스텝으로 예.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 다음으로 갈 수 있게. 저는 항상 제임스와 얘기하는 건,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4학년이 돼야 된다. 4학년이 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다. 4학년이 되려면 요 정도의 글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4학년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제임스, 이제 그때 그 책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겨울에. 이제 좀 준비됐는데? 엄마 그거 보니까? 또 입이 여기까지 삐쭉삐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진짜. 그러면은, 예, 별거 아닌 것 같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속으로는 너무너무 너무 좋아했고, 좋아해요. 예, 좋아했고, 이제 나도 그리고, 준비가 됐구나. 예. 그래도 아이들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과제를 준다든지 새로운 일이 생기면 무작정 싫어할 것 같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해결할까 말까,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챌린지가 왔는데 내가 그걸 이겨내는 그 내 모습. 그게 진짜 짜릿한 거고 아이들은 그거에 또 드라이브하고 원합니다. 그런 그 정말 알맞은 적절한 그 챌린지를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그것이 사실 학교의 역할이고 또 학부모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서 계단 하나 음, 올라가면서 한마디 해주는 거. 이제 음. 그거면은 뭐 다 잘 자랄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되죠, 뭐. 맞아, 어, 맞아.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근데 조금 내용이 조금 바뀐 거는 좀 더 주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거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네, 우리 거의 좋습니다. 두 한 시간 시간, 돼. 맞아요. 오랜만에 말씀 아, 나눠가지고 또 할 얘기가 네, 많았어요. 진짜 선생님, 진짜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재미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또 기쁘고, 예, 또 이런 내용으로 또 신나는 일이죠. 네, 많은 어머님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 그 아이가 저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도움을 막 준 거는 아닌데 또 그 아이의 성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거를 생각하면, 진짜, 어, 너무 보람된 일을 잘하고 있구나, 예, 라는 생각까지도 예, 드는데, 그 아이, 우리 그 고민하시는 어머님, 그리고 그 아이, 요번 기회에 예, 좋은 이 프로젝트로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선생님의 오늘 계획까지 살짝 얘기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업이랑 음. 상담 조금 있는데, 음, 밤에는 스케줄이 없어서 이제 또 음. 요즘에 책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계속 틈틈이 책을 읽고 아, 어떻게 그러고 그렇게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고 정말 요즘에 너무 딱 대단하십니다. 꽂혔어요. 그 취미예요, 취미.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바쁘시니까 음. 저는 강아지밖에 없고 아기도 없고 아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시간이 선생님 많죠. 얘기대로 시간을 빼면은 또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참,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주말이잖아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네, 해피 네, 프라이데이. 그러게 말이에요. 좋은 또, 주말 되세요,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